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편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성격이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즐겁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드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신경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관계에서 더 편해 보이죠.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숨겨진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왜 관계에서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훨씬 편해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 초반부터 마음을 너무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진짜 좋은 사람일 거라고 먼저 믿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보여주지도 않은 모습을 혼자서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왔어요. 첫날 친절하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도와주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생각보다 차갑거나 무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만 혼자 좋아한 건가 하면서 크게 상처받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깊은 게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빠른 겁니다.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건데 혼자서 100m를 달려가 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아직 10m밖에 안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속도가 안 맞아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배려와 희생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려는 뭘까요? 오늘 너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건 배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희생은 다릅니다. 나는 피곤한데 저 사람 기분 나쁠까봐 또 들어줘야겠다. 내일 중요한 일 있는데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아야겠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배려는 선택이지만 희생은 강요당한 결과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 후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피곤하고 억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뉘앙스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좀 차가웠다고 느끼면 분명히 화났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정말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날 피곤해서 목소리 톤이 좀 낮았을 뿐인데 혼자서 그 뉘앙스를 곱씹으면서 해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표정이 안 좋았던 건 나 때문인가? 카톡 답장이 짧은 걸 보니 나한테 관심 없나 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감정에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상대방도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하면서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갈등을
관계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구와 의견이 안 맞거나 동료와 불편한 대화가 생기면 우리 관계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거리를 둡니다. 나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웠어. 이런 식으로요. 갈등이 생기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갈등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함께 통과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대화할 수 있고 불편한 순간이 와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편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서운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관계의 기준보다 기대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은가라는 기준은 없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래줄 거야 라는 기대만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 사람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거야. 이런 기대만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주면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기대를 알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이어갔을 뿐인데 혼자서 기대했다가 혼자서 실망한 겁니다. 기준 없는 기대는 실망을 예약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기준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와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서로 주고받는 게 균형 잡힌 사람, 이런 게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관계를 이어가고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관계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사람을 못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너무 혼자서 처리해온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열심히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마음을 닫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 앓다가 관계를 정리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 힘들고 오래 못 갔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못나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만큼만 나도 보여주면 됩니다. 둘째, 배려와 희생을 구분하세요. 내가 해주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배려고 억울하고 피곤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은 하지 마세요. 셋째,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넷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기준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계가 편해지는 순간은 사람을 바꾸려는 때가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